안녕하세요. 새내기알배입니다. 오늘은 활성산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활성산소 이야기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1편인 56번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야기 맥락이 이어집니다. 활성산소 종, 즉 ROS와 프리라디칼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인 줄 알고 쓰지만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저도 이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개념을 구분해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ROS, 즉 Reactive Oxygen Species와 프리라디칼의 개념을 다룬 앞서의 56번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편의 영상을 보시고 나면 활성산소와 관련된 다른 자료나 영상을 보실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보시는 그 영상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한국어로 된 활성산소 영상에서 저는 활성산소 종과 프리라디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든 영상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설명이 어디서 어긋나고 있는지를 알고 들어야 그분들이 설명하는 영상에서 내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산소 찌꺼기라고 말해지는 활성산소는 항산화제로는 처리가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항산화제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로 쓰인다는 활성산소는 산소 찌꺼기라고 말하는 활성산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소 찌꺼기를 신호 전달 물질로 쓴다고 말하면 그것도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면역 활동을 돕는다는 활성산소는 앞의 것들과는 또 다른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활동을 돕기 때문에 좋은 활성산소라고 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놈이 가장 나쁜 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이 그림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다만 몇몇 단어들은 먼저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 과산화수소, 수산화 라디칼, SOD, 카탈라제가 중요한 낱말들입니다. 정확하게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본 거야 이런 정도로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A 영역과 B 영역이 나뉘어 있는 것도 눈여겨 봐두십시오. A 영역을 통제 가능 구역이라고 말하고 B 영역을 통제 불가능 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A 영역과 B 영역을 우선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A 영역은 세포 안에서 시작해서 세포 안에서 끝나는 과정입니다. 이에 비해 B 영역은 시작은 세포 안에서 하지만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 영역은 효소의 통제 아래 질서 있게 처리됩니다. 이에 비해 B 영역은 몸이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다시 한번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최초의 활성산소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산소 분자에 전자가 하나 추가된 물질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 즉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그림이 전자 전달계의 모습입니다. 여기 강낭콩처럼 생긴 게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습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멀쩡한 산소 분자에 전자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산소 분자가 전자를 하나 얻은 것입니다. 두 물질 간에 전자를 주고받으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물질, 즉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산소가 환원된 것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산화의 주범을 산소라고 설명하는데, 이 물질은 산화의 주범인 그 산소가 환원된 것입니다. 조금 어지럽죠? 아무튼 그래서 이 물질은 환원형 활성산소 종입니다. 활성산소 종은 맞는데 산화된 게 아니라 환원된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말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말하는 활성산소가 이것, 즉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입니다. 전자전자기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95%는 물이 되고 5% 정도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활성산소를 산소 찌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물질을 자동차 배기가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SOD라는 효소가 과산화와 수소로 만들어버립니다. SOD가 그 유명한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입니다. 즉 SOD는 두 개의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에 전자를 한 개 붙이고 여기에 수소이온 두 개, 즉 양성자 두 개를 추가해서 과산화 수소를 만듭니다. 여기서 수소이온과 양성자는 같은 말입니다. 수소는 원자기호 1번의 물질로 양의 전하를 갖는 양성자와 음의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수소이온이 되는데, 수소이온은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자료를 보거나 들으실 때 수소이온이라고 하면 그것은 수소와는 다른 것이고, 그 수소이온은 수소가 아니라 양성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SOD가 과산화수소를 만들 때에도 전자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반응도 환원 반응입니다. SOD는 미네랄만 충분하면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을 거의 100%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과산화수소를 억지로 활성산소 종 속에 포함시키지만 사실 과산화수소는 활성산소 종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산화된 물질도 아니고 라디칼 물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과산화수소가 의사들이 말하는 좋은 활성산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산화수소가 신호 전달 물질로도 쓰이는 것뿐 아니라 백혈구와 세균을 죽일 때 쓰는 독성이 아주 강한 수산화 라디칼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가 좋은 일을 한다는 대표적인 이유가 신호 전달 물질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활성산소가 신호 전달 물질로 쓰인다는 이 설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활성산소가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말 대신 과산화수소가 신호전달 물질로 쓰인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OD가 만든 과산화수소를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물로 만듭니다. 여기서 세포 내부의 항산화 작용은 일단락됩니다. 카탈라제는 과산화수소 두 분자로 물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화환원 반응은 아닙니다. 카탈라제가 과산화수소를 물로 만들면서 세포 내부에서 항산화 작용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세포 내에서 효소의 통제 아래 일어나는 항산화 작용을 A 영역의 항산화라고 일단 정의해 보겠습니다. A 영역의 활성산소종의 특성을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들으셨던 활성산소 설명과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활성산소가 생기는 곳이 세포 내부이고 또 세포 내부에서 모두 처리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영양소로 먹는 항산화제는 일부 기름에 녹을 수 있는 비타민 E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영역에서 생긴 활성산소는 모두 환원형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활성산소가 산화로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모든 활성산소가 전자를 얻으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물질들이 환원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를 잃은 게 아니라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전자를 줄 도리가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 활성산소 처리는 효소가 담당합니다.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SOD가 처리하고 과산화수소는 카탈라제가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산화제가 아니라 효소입니다. 효소가 죽어난다는 것은 몸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상적인 대사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의미 있는 말인데요. 젊고 건강하면 이 영역의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운동을 하면 늘어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늘어납니다. 대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앞서도 보았듯이 환원 물질입니다. 따라서 산화된 물질을 뜻하는 ROS의 의미에는 맞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효소가 관장하는 대사 물질에 가깝습니다.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이 물질이 SODA의 과산화수소가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SOD는 우리 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어떤 자료에서도 SOD가 부족해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말 필요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과산화수소의 원료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ROS, 즉 활성산소종은 그냥 화학적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즉 산화 환원 반응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 라디칼 물성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산화 환원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라디칼 물성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롭지도 않고요.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본격적인 의미의 최초의 프리 라디칼은 수산화 라디칼입니다. 이것이 앞서 카탈라제가 과산화수소를 물로 바꾸는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사고가 생깁니다. 카탈라제가 과산화수소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어디선가 전자 하나가 튀어와 과산화수소와 반응하면 사건이 터집니다. 이 전자가 죽음의 전자입니다. 이 전자가 어디서 오는지는 지금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산화수소가 전자와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한 개가 쪼개지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카탈라제의 실수인지 화학적으로 과산화수소가 전자와 결합하면 그냥 쪼개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화학 반응이 생기면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아주 강력한 프리 라디칼이 생깁니다. 이게 찐 활성산소종, 진짜 프리 라디칼입니다. 이게 수산화 라디칼의 구조식입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홀전자를 가진 강력한 라디칼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지자마자 몇 나노초 이내에 옆의 물질을 공격해 전자를 빼앗아 라디칼을 만들고 자신은 환원되어 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B 영역의 활성산소종 활동이 시작합니다. A 영역과 B 영역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본격적인 라디칼 행동은 수산화 라디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B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라디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라디칼 반응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수산화 라디칼이 가장 가까이 있는 물질을 공격해 전자를 빼앗으면 그 물질은 산화되면서 라디칼이 됩니다. A가 산화되어 A 라디칼이라는 물질이 되면 A 라디칼은 또 다른 물질 B를 공격해 전자를 뺐습니다. 그러면 B는 산화되어 B 라디칼이 됩니다. 동시에 A 라디칼은 환원되어 원래의 A로 되돌아갑니다. 또 이 라디칼이 다시 다른 물질에게서 전자를 빼앗습니다. 이 과정이 2차, 3차, 4차 그리고 N차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디선가 전자가 들어와 라디칼 물성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항산화입니다. 이것은 원자의 문제이고 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라디칼 반응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C 라디칼이 D 물질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D 물질이 비타민 C였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전자를 뺏겨도 다른 물질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B 구역의 활성산소종, 즉 산화형 프리라디칼이 생기면 우리 몸의 항산화 메커니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먹어 몸속에 항산화 물질의 농도를 높여 놓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 영역의 활성산소종과 B 영역의 활성산소종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비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 영역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B 영역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B 영역의 시작인 수산화 라디칼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세포막을 뚫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A 영역은 환원형인데 B 영역은 산화형입니다. 그리고 모두 프리라디칼입니다. A 영역의 항산화 주체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A 영역의 항산화를 항산화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대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 영역의 프리라디칼은 효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B 영역의 프리라디칼이 몸의 항산화 능력을 넘어서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화, 즉 늙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에 프리라디칼이 쌓이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겠죠. 다만 몸에 쌓이는 프리라디칼을 최소화하면 좀 더 천천히 늙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활성산소종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